기후 요소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온인데요. 기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까 앞에서 저번 시간에 앞에서 어떻게 배웠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태양 에너지의 양, 즉 위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도뿐만 아니라 수륙 분포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바다와 가깝냐, 육지와 가깝냐에 따라서 확 뜨거워지느냐, 확 차가워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교차, 일교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해류가 흐르느냐,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지역은 기온이 따뜻하겠고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는 지역은 기온이 낮겠죠. 그 다음에 해발 고도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높은 고도에 위치한 지역은 기온이 낮게 나타나겠죠. 등등등등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렇게 있고요. 기온은 기후 요소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기온이라는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뭘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되냐면요. 대기, 대순환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대기대순환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이후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가 흘러가는 걸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바람은 공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공기의 압력, 기압이 바람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두 지역이 있어요. 이쪽 지역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대기가 뜨겁게 달궈졌어요. 자, 여기 지금 요 지면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공기가 데워집니다. 공기가 데워지면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데워진 공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둥실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둥실둥실 떠오른 공기는요, 우리 아까 앞에서 지형 배울 때 했죠. 공기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한다 했어요. 수증기가 응결하면 만들어지는 게 뭐였죠? 구름이죠. 그리고 수증기가 더 모여지게 되고 더 높이까지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더 응결하게 되면 빗방울이 돼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지표면이 따끈따끈하게 데펴지니까 공기가 둥실둥실 떠오르겠죠. 그럼 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기가 이 지역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많이 올라갔죠. 상승해버렸죠. 그럼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압이 공기의 압력이 낮게 나타나겠죠. low, 낮다는 표시예요. 저기압.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가 달궈지게 되면 공기가 둥실둥실 상승하게 되고 그 지역은 저기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한 지역의 여기도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요. 태양 에너지가 잘 미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차가워요, 공기가. 차가운 공기는 여러분 막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정체에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더 차가운 공기가 또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달궈지지 않고 추운 지역은 하강하게 됩니다. 그럼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자꾸 내려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공기가 떠오르지도 않고 위에 있는 공기는 자꾸 내려와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공기의 압력이 크게 나타나요. 공기가 많이 밀집되어 나타나겠죠. 기압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기의 압력이 높고요. 공기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 지역은 공기가 희박해요.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공기는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희박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공기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람이에요. 즉,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현상은 모든 것들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기압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밀집되어 있는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공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은 늘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지표면이 달궈져서 공기가 둥실둥실 떠올라서 구름을 형성하고 결국은 강수가 되어 내린다고 했어요. 즉, 저기압 지역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되겠고요. 고기압 지역은 구름이 만들어질까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공기가 떠올라야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공기가 당초에 떠오르질 않잖아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강수가 같이 나타난다. 고기압 지역은 건조, 즉 맑은 날씨가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은 세트예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기예보에서 늘 오늘은 무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기예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요. 바람에 출신 지역을 따라서 붙입니다. 예를 들면 고기압 지역이 저기압 지역보다 동쪽에 있고요.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이 바람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서풍이라고 붙일까요? 동풍이라고 붙일까요? 이 바람의 이름은 동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이름은 출신 지역을 따라서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아야겠어요. 자, 종이를 하나 더 꺼내서 자, 이제 대기내순환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로 기압을 익혔고요. 그 다음에 대기내순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 종이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내려서. 대기내순환이 뭐냐면 대기가 크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다룬 것이 대기대순환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기가 순환하는 걸 대기대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익혀놓으면 많이 써먹을 때가 많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적도죠? 지구에서 가장 지름이 큰 부분. 그래서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여기가 90도. 근데 여기는 북위 90도, 여기는 남위 90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위도가 여기는 30도, 60도 이렇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알려주자면 그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도를 따질 때 0도에서 30도 사이를 대체로 저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를 대체로 중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를 고위도라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 거고요. 30도에서 60도 안에서 봤을 때 30도는 40도보다는 저위도죠.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쪽은 저위도, 이쪽은 중위도, 이쪽은 고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위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적도 부분은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따끈따끈하게 데펴지겠죠. 따끈따끈하게 데펴진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상승하게 된다 했죠.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여기 위에 하나 써놓을까요? 상승 기류, 하강 기류. 덥게 데펴진 공기는 떠오르면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그 지역은 저기압이 되고요. 차갑게 식은 공기는 하강 기류를 형성하고 그 지역은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와서 적도 부근은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자, 공기가 무한정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른 공기는 또 옆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응결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구름을 만든다고 했죠. 구름은 결국 비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위도로 한번 가볼게요. 이 지역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미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구상에서 태양 에너지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떠오르지 못하고 차가워진 공기는 무겁죠. 무거운 공기들은 아래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겠죠? 자, 다시 저위도로 올게요. 자, 공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저위도 쪽으로, 상대적으로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지역은, 이 지역보다 훨씬 춥겠죠? 여기가 진짜, 와, 추워. 이게 아니라 적도에 비해서 위도 30도 때는 적도보다는 훨씬 추운 곳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내려옵니다. 상승했던 공기가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 오니까,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 오면 공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자, 하강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은,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볼게요. 자, 공기가 자꾸 하강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기가 자꾸 내려오니까 기압이 높아지겠죠.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공기가 자꾸 둥실둥실 떠오르니까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이쪽보다는. 그러니까 희박하다는 게 숨을 쉬기 부족할 정도로 희박하다 그런 게 아니라 기압이 낮아지겠죠. 공기의 압력이 이쪽은 하강하는 지역이니까 고기압, 이쪽은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이니까 저기압이 나타날 거고요. 자, 하강한 공기는 여기 무한정 뭉쳐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지역을 한번 볼게요. 고위도에서 내려온 공기와 또 30도대에서 퍼져 나온 공기가 서로 만나게 되죠. 자, 요 공기는 요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울 거고요. 요 공기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할 거예요. 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돼요. 차가운 공기 덩어리,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됐네요. 자, 공기 덩어리를 우리 기단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서 경계를 형성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전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결국은 구름이 만들어져요. 전선성 강수 뒤에서 배울 건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섞이면서 이제 구름을 형성하게 돼요. 즉 강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모여서 결국 얘네가 충돌해서 빵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겠죠. 만나서 공기는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전선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이니까 저기압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고위도 지역은, 극지방은 공기가 떠오르지 못하죠.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묵직하게 모여있고 바깥으로 흩어지니까 고기압이 되겠죠. 상승하지 못하고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적도 지역은요.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공기가 둥실둥실 상승 기류를 형성했다는 건
지표면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의 기압이 낮다는 거예요. 다 공기들이 상승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겠고, 둥실둥실 떠오른 공기는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여기보단 여기가 춥죠.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이 되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자, 고기압, 내려온 공기는 또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는 공기와 또 고기압 지역에서,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에서 차가운 공기는 또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강하죠. 공기가 하강해서 또 주변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 내려온 공기와 상대적으로 이제 30도대에서 온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전선을 형성하게 되고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바람의 방향을 한번 볼게요. 바람은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 거예요. 지금 기압 표시를 여기만 해놨지만 계속 이 지구의 이 위치를 따라서는 저기압, 이 위치를 따라서는 고기압, 여기를 따라서는 저기압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갈 텐데 바람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구는 계속해서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고 있죠. 지구 자전. 이 자전 때문에 지구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이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요. 북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힘이 작용을 해요. 이 힘을 전향력이라고 해요.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이제 공기도 휘어지게 되는데 이 힘을 공기를 휘어지게 하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하고요.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이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이쪽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여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을 한번 볼까요? 북반구죠, 지금.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쪽이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이 녀석의 오른쪽은 이쪽이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향력이 남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펜을 한번 지금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빙글빙글 돌리는 펜을, 펜의 머리 부분을 위에서 한번 내려보고요. 아래에서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요, 펜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위에서 봤을 때는 펜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향력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지구가 한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위에서 봤을 때와 아래에서 봤을 때 도는 방향이 반대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력도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위도가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저위도, 고위도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바람의 방향은 저위도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 했죠. 이 녀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게 되고요. 얘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은 여기니까 이렇게 바람이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원래 바람이 가야 되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전향력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힘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과학 시간에 다루는 거고 그냥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이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인은 이렇고 선생님 저 원인도 외우기 머리 아파요. 저 머리 용량이 작아서 원인도 외우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이 바람 그림만 외우면 돼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바람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 빨강색으로 표시한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지구 모양 그림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도 0도 때에는 저위도가 형성이 되고 위도 30도 때에는 고위도가 형성이 되고 60도 때에는 저위도, 90도 때에는 고위도가 형성이 된다. 남반구는 반 접은 것처럼 똑같이 저위도, 적도에서 저위도, 30도 고위도, 60도 저위도, 90도 고위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는데 그 방향이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 때 오른쪽으로 휜다.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자, 요 바람들의 이름을 또 알아야 합니다. 요 바람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죠. 요 사이에 이 바람을 타고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무역선들이 항해를 했대요. 그때는 이제 엔진이나 모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던 때니까 바람을 타고 배들이 이동을 했는데 요 바람을 타면은 무역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근데 이 무역풍의 방향을 보니까 자, 요것도 무역풍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 우리 바람이 불어오는 고향, 바람이 출신 지역에서부터 이름을 붙인다 했죠. 지금 사방위로 봤을 때 요쪽은 지금 북동쪽이죠. 여기 무역풍은 이름을 붙일 때 북동 쪽에서부터 불어온다라고 해서 북동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는 지금 남동 쪽이죠. 남동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얘는 남동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있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불어간다. 서쪽에서부터 오니까 이름을 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야겠고요. 치우쳐서 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도 불고 서쪽에서도 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만 치우쳐서 불기 때문에 편해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치우쳐져 있다 할 때 편해하잖아요. 그래서 편자를 써서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가 바로 요 30도에서 60도 사이 중위도 때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편서풍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지금 극지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극풍인데요. 극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극풍인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또 바람이 불죠? 얘는 극동풍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얘네는 동쪽인지 서쪽인지만 따지는데 얘는 굳이 따지자면 얘는 북동쪽에서부터 얘는 남동쪽에서부터 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붙여줬어요. 이 바람은 뒤에서 열대기후를 할 때 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왜냐면 이 지역이 열대기후 지역이죠. 열대기후 지역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바람이기 때문에 북동인이 남동인이 이제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꼭 익혀 놓으세요. 바람이 형성되는 바람이라는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압이 있었고 기압을 통해서 바람이 형성되게 되는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보았고 두 번째로는 대기대순환을 통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큰 바람의 흐름을 한번 본 거예요. 거대한 바람의 흐름을 본 거고요.
세 번째로 볼 거는 이 거대한 바람의 흐름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작은 바람의 흐름이 있어요. 편서풍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우리 1년 내내 편서풍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북쪽에서부터 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지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국지풍을 한번 볼 거예요. 아까 대기 대순환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타궐풍이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불고요. 얘는 지구적 차원에서 우세하게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타궐풍이라고 하고요. 얘는 베이스가 되는 바람이에요. 그 지역에는 늘 편서풍이 베이스가 되는데 국지적으로 바람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국지풍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계절풍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계절풍. 자, 계절풍은요, 만들어지게 된, 아까 타궐풍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대기대순환 때문이었잖아요. 계절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요. 얘는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비열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육자가 아니라 육지예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이 계절풍입니다.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우리 동부아시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산동반도, 우리 한반도가 너무 못생겨졌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합니다. 선생님이 대충 그렸어요, 여러분. 자, 이게 아시아 대륙인데요. 일본이고요. 자, 이쪽은 육지고 지금 이쪽은 육지고 이쪽이 바다가 되겠죠. 자,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가 강렬하게 이제 내려쬐겠죠.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쬐면 육지와 바다를 비교했을 때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고요.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육지가 온도가 높고 바다는 온도가 육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겠죠. 즉, 이쪽이 따끈따끈 공기가 데워지니까 공기가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기압은 저기압이 형성될까요? 고기압이 형성될까요?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공기가 둥실둥실 떠올라 버렸으니까 지표면 입장에서는 공기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바다는 육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덜 형성되죠. 그래서 이쪽에 비해서는 바다가 훨씬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간다 했죠? 그래서 여름철 바람의 흐름은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은 바다의 성질을 많이 머금고 있겠죠. 바다 위에 있던 공기니까 바다의 성질은 육지보다 훨씬 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습하고요. 그리고 이 바람은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바다에서부터 불어오긴 하지만 태양 에너지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성질이 고온해요. 왜냐면 여름에 부는 바람이니까 고온한 바람이고요. 또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다습한 바람입니다. 자, 반대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가 빠져요. 여름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 보니까 육지는 확 식어요. 확. 바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겠죠. 그러면 육지보다는 바다가 상대적으로는 따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는 상승기류 형성되기에 유리하죠. 이 지역이 저기압, 이 지역이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되고요. 이 바람은 성질이 습할까요? 건조할까요? 육지에서부터 불어오니까 건조하겠고요.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성질이 따뜻하기보다는 차가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부는 바람이니까요. 그래서 한랭 건조한 바람이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불어가게 되는 바람이고요. 고온 다습한 바람은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 들어가는 여름철 바람입니다.
이게 바로 계절풍이죠. 그래서 여름 계절풍의 성질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고온다습한 성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겨울 계절풍의 성질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국지풍까지 보면은 우리 기후 요소 중에서 기온 봤고요. 그 다음에 바람 봤고요. 바람을 좀 자세하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게. 세 번째 기후 요소가 강수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후 요소 세 가지를 차례로 본 거예요. 기온이 기후 요소 첫 번째인데 이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 바람도 기후 요소 두 번째인데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후 요소가 강수인데 이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 그러니까 요인들을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강수의 유형 첫 번째는 대류성 강수예요. 대류라는 거는 이제 물이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응결해서 다시 물이 되고,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대류성 강수는 지표면에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쨍쨍쨍쨍쨍쨍 뜨겁게 내려지면 얘네가 증발을 하겠죠.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겠죠. 이 수증기들은 그냥 무한정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응결을 하겠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응결하면 구름이 형성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결국 비가 돼서 내리게 되겠죠. 이 현상이 반복되는 게 대류성 강수예요. 즉 대류성 강수는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 우리나라로 치면, 계절로 치면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여름이겠죠. 여름에 태양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겨울보다. 이 대류성 강수가 잘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 소나기가 되겠고요. 동남아시아 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대기후 지역.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여름 같은 날씨가 매일매일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매일매일 나타나요. 그걸 스콜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나기나 스콜이 바로 이 대류성 강수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형성 강수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봤죠? 자, 공기가 높은 산을 넘을 때 고도가 높아지면서 응결해서 비를 뿌리게 되고 넘어가면 건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사면을 무슨 사면이라고 했나요?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했죠?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면이니까 바람바지 사면. 그리고 이쪽은 바람바지 사면의 반대쪽이니까 바람 그늘 사면이라고 하고요. 얘는 비그늘 사면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 바람바지 사면에서 나타나는 게 지형성 강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대기대순환 할 때 했어요. 전선성 강수예요. 전선성 강수는 전선이라는 게 기단과 기단이 만나는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기단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얘도 따뜻하고 얘도 따뜻한 기단이라고 해도 어쨌든 둘을 붙여놓으면 하나는 차갑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하나보다. 앞에 설명했죠. 예를 들면 키가 170인 아이가 있고 171인 아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170인 애가 171인 애보단 작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단과 기단이 붙으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기단과 상대적으로 뜨거운 기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계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찬 공기는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 공기의 경계선에는 구름이 형성이 돼요. 이 구름이 형성이 됐다는 건 비가 내린다는 거겠죠? 전선성 강수는 전선이 형성되는 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고요. 우리 앞에 대기대순환을 한번 보면요. 여기 위도 60도 지역은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위도 30도에서부터 불어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은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수도 풍부하겠구나. 그리고 이 전선의 이름을요. 한대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도 저기압, 여기도 저기압인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여기보다 차가운 지역이잖아요. 저위도보다. 그래서 전선은 전선인데 한대 형성된 전선이다 라고 해서 한대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전선성 강수예요. 이 지역은. 강수 유형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번째. 저기압성 강수예요. 앞에서 바람 이야기할 때 저기압에서는 이제 공기가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저기압성 강수예요. 한 지역이 저기압이 형성되면요. 다른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고기압 지역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고 공기는 상승하겠죠? 그러면 강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저기압성 강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태풍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 저기압 현상이 일어나면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태풍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후 요인과 기후 요소를 2시간에 걸쳐서 봤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한대기후, 건조기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되는 거 선생님이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첫 번째로 봤던 기후와 기상의 차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상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말하는 거고 기후라는 건 그 지역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을 구분해야 된다 했어요. 기후 요소는 기후를 형성하는 요소들, 기후 요인은 그 기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들. 위도, 수륙분포, 지형, 해발고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온, 강수,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후 요인부터 선생님하고 살펴봤었는데요. 위도가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계절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걸 봤고요. 그다음에 수륙분포에 따라서 일교차와 연교차가 달라진다고 했죠. 비열 차이 때문에 육지는 일교차가 크고 바다는 일교차가 작고 연교차도 마찬가지고요. 해발고도에 따라서 온도, 기온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지형 때문에 습한지, 건조한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 해류 때문에 그 지역의 기온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볼까요? 한류는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는 건 구름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게 되겠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난류 지역은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죠.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도 잘 만들어지겠고 강수가 내리겠죠. 자, 그 다음에 기후 요소를 봤죠. 그 다음에 기후 요인 봤고 그 다음에 기후 요소인데 기후 요소에는 기온, 강수, 바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3가지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위도도 영향을 미치고 수륙분포, 해발고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설명한 거 차근차근 보면 되고요.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대한 바람의 흐름은 대기대순환이 결정을 하고 국지적인 바람의 흐름은 이제 비열차, 육지와 바다의 차이 같은 비열차 혹은 이런 지형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요거 육지와 바다의 차이로 인한 계절풍이 있다. 대표적인 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대순환은 좀 꼼꼼하게 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지구 그림을 줬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고기압이 어디 형성되는지, 저기압이 어디 형성되는지, 바람의 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 바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형력은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선생님 전 그냥 요 화살표 그림만 외울래요. 라고 외워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 저는 이해가 돼야 외워져요. 하는 사람은 전형력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요소 세 번째 강수가 있는데 강수는 4가지 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이 강수는 왜 익혀야 되냐면요. 결국 이 강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건조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후 할 때 이 강수 4가지 유형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수의 유형도 4가지가 있다는 거 4가지 유형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차근차근 꼭 복습하길 바래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오픈 카톡방이나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면 됩니다.